4과목인 전기위험 방지 기술은 과락이 많이 발생하는 과목이고 전공자가 공부하기도 어려운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과락을 면하기 위한 공부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을 몽땅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락을 면하기 위한 50점을 포커스로 두고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해 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을 알아야 되고 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을 알아야 하듯이 전기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을 알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그 중에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류, 두 번째는 전압, 세 번째는 저항입니다.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봐서 대충 전류는 무엇이고 전압은 무엇이고 저항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학에 적용하는 것은 다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는 무엇이냐면 전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단위로서 암페어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전압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때 전압의 단위는 대표적으로 볼트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 세 번째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단위는 옴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 전류, 전압, 저항을 이렇게 글로 설명해서 알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과 비교해서 많이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가의 물이 이런 식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무엇이냐면 전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은 전류와 같다. 자, 아무리 평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도 물이 흐르게 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이죠. 즉 높은 곳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높낮이를 판단하는 것이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압이다 볼 수가 있고 이때 강가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이 존재할 경우에는 물의 흐름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돌이 결국에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돌은 저항에 해당된다. 그러면 전압이란 것은 높낮이라고 했는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시냇물과 계곡을 비교해보면 계곡의 물이 더 빠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압이 크다는 것은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고 즉 전류량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의 양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첫 번째는 직류, 두 번째는 교류가 있습니다. 직류는 말 그대로 직접 연결하는 거라고 해서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해서 DC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이때 직류는 무엇이냐면 전압이 일정한 것. 예를 들어서 직류의 예로는 건전지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자, 교류는 직류와 반대로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AC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류는 무엇이냐면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류의 예로는 가정집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가정집에선 대표적으로 220V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은 교류, 직류까지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류, 전압, 저항에 관련된 식 두 가지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옴의 법칙입니다. 옴의 법칙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류 암페어 A는 저항 옴분의 볼트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게 되면 전압이 클수록 전류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항값이 커진다는 것은 전류의 흐름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분모의 존재에서 반비례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옴의 법칙은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압과는 비례관계, 그 다음에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따로 암기하지 않더라도 쉽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식은 줄의 법칙입니다. 이때 줄은 밧줄이 아니라 열량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로리와 비교해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칼로리는 약 4.18줄에 해당되는 것이고 줄의 법칙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면 줄의 법칙 열량 Q는 I 제곱
RT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Q는 무엇이냐면 줄 단위가 되겠고, 이때 I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 단위를 대입, 그 다음에 R은 저항값인 옴값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T값은 무엇이냐면 통전 시간인 초를 대입하면 됩니다. 초 혹은 세크 단위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 줄의 법칙 공식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초적인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밑줄 치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감전이란 무엇이냐면 인체의 일부 또는 전체에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감전이 발생하게 되면 상해 또는 충격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감전도 우리가 가끔 느낄 수가 있죠. 감전이란 이런 것이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감전의 위험 요소, 이때 옴의 법칙과 줄의 법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고, 줄의 법칙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열량의 단위 표시는 앞에서 또 한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로 체크하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감전 위험 요소에 대해서 보기 전에 이때 전류 암페어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도 한번 언급하겠지만 이때 I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루트 T분의 165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단위는 미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암페어로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세제곱 미리암페어분의 암페어를 곱해줘야지 암페어 단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심실세동 현상이라고 해서, 심실세동 현상이란 일정 크기 이상의 통전 전류가 심장 부위로 흐르게 되면 심장 제역에 교란을 주게 돼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혈액을 뿜어내야 되는데 떨리기만 하기 때문에 혈액을 수혈받지 못해서 매우 위험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감전 위험 요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때 통전 전류란 무엇이냐면 인체의 전류가 흐르는 것을 그냥 통전 전류다 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있는 핵심 키, 감전 위험도가 높은 순서는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통전 전류, 그 다음은 경로,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전원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부분, 통전 경로에 따른 위험도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처음에 가장 큰 위험도를 갖는 것은 왼손에서 가슴으로 통할 경우에는 1.5로 위험도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한 발 또는 양발로 가는 게 0.8로 약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등으로 가는 것이 0.3으로 가장 약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실기에서는 어떤 것이 출제되었었냐면 왼손에서 가슴, 그 다음에 오른손에서 가슴, 그 다음에 양손에서 양발, 그 다음에 왼손에서 오른손에 대한 것을 크기 비교하는 것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하도록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표 전체를 암기하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적인 감전 위험 추가 요소는 넘어가도록 하고, 두 번째 있는 전압의 구분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예전 기출문제를 봤을 경우에는 교류와 직류 부분, 저압과 고압 부분이 법규가 바뀌면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에 있는 부분으로 암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교류는 AC, 직류는 DC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고, 인체의 저항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통전전류 세기에 따른 인체 영향 부분도 필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최소 감지 전류란 전류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최소 전류로서 통전 전류는 약 1에서 2 정도 된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심실세동 전류는 심장 맥동에 영향을 주어 심실세동을 일으켜 심장마비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전류로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전류입니다.
따라서 통전 전류는 가장 큰 50에서 100mA 정도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있는 심실세동 전류는 위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고, 해당 공식은 실기까지 출제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4-3에 있는 위험 한계 에너지 또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W로 적기도 하고 Q라고 적기도 합니다. 자, 그것은 상관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적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의 단위에 맞춰서 대입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mA로 주어져 있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의 세제곱 mA분의 암페어를 곱해서 단위 환산을 해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공식을 암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또한 공식만 따로 정리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도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전압이란 이런 게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한국의 안전전압은 30이다 정도만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나머지는 비슷하다 정도만 체크. 그 다음에 허용 접촉 전압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도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각 해당되는 허용 접촉 전압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제1종은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로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허용 접촉 전압은 그만큼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수중에 있게 되면 많은 전류가 흐를 경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종은 무엇이냐면 인체가 현저하게 젖어 있는 상태로서 허용 접촉 전압은 25V 이하가 되어야 된다. 체크해주면 되고, 나머지 3종, 4종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밑에 부분 허용 접촉 전압은 문제에 출제된 부분 단위만 대입해서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계산을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쭉 넘어가도록 하고, 배전반과 분전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배전반과 분전반은 크게 비교해보면, 배전반은 무엇이냐면 분전반에 전기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되는데, 일반적인 아파트나 작업장에서 사용할 전류를 한전에서 받아오는 것을 배전반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이 받아온 전기를 건물이나 작업장 내부로 분배하는 것이 분전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전반이 좀 더 상위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기가 있습니다. 자, 개폐기는 이 그림을 참고해주면 되는데, 이때 송전탑 부분에 있는 부분이 개폐기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개폐기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전기회로 개폐 혹은 접속에 전원을 하는 장치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개폐기의 종류 또한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전류 차단기 첫 번째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는 무엇이냐면 정해놓은 값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용단되어서 기기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과전류 차단기이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이때 용단이 무엇이냐면 녹아서 끊어지는 것이 용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있는 기중 차단기는 첫 번째 대기중 공기 사용, 그 다음에 전압 전기 설비를 한다 정도 밑줄 쳐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 보호 계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계전기가 무엇인지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계전기는 쉽게 생각하면 전기로 작동시키는 스위치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왜 손으로 작동하지 않고 전기로 작동을 시키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 가정에서는 손으로 조작이 가능한 스위치를 사용하지만 고압 전류가 흐르는 작업장에서는 손으로 작업할 경우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 보호 계전기를 사용해서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전기란 무엇인지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누전 차단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전 차단기란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 집 이런 거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신발장 부분에 보게 되면 이런 차단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전 차단기란 말 그대로 무엇이냐면,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감지해서
전원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어떤 기구를 만졌을 때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누전 차단기는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전 차단기는 전류 동작형과 전압 동작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류가 이 정도 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누전 차단기가 갖추어야 할 성능 부분 몇 개 밑줄만 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네 번째, 절연 저항이 5메가옴 이상일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설치할 전로의 공칭 전압에 90에서 110% 이내이어야 된다 정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의 종류도 체크하고, 중요한 부분 고속형일 경우에는 동작 시간이 0.1초 이내, 그 다음에 저속형, 시연형일 경우에는 0.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 밑줄만 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에 있는 감전보호형 누전 차단기도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으로서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감전 방지용 누전 차단기는 전격 감도 전류 30mA 이하여야 되고, 동작 시간은 0.03초 이내여야 됩니다. 자, 이때 추가로 하나만 더 정리해 주도록 합니다. 욕조 혹은 화장실은 전격 감도 전류가 30이 아니라 15mA 이하여야 되고, 동작 시간은 똑같이 0.03초가 되어야 됩니다. 욕조 혹은 화장실을 생각해보면 물기가 많은 곳을 생각해보면 되고, 물기가 많을 경우에는 감전이 더 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격 감도 전류인 30mA가 아니라 그 절반인 15mA를 사용한다도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분들이 이 두 가지를 많이 혼동해서 틀리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부분, 누전 차단기는 그럼 어디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은 반드시 암기해 주어야 되고, 해당 부분 또한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할 때 완벽하게 암기하고 넘어가 주도록 합니다. 키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수분한 장소, 세 번째, 철판, 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마지막 네 번째는 임시 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나머지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크 용접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아크 용접기는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지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크 용접기의 종류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류, 두 번째는 오른쪽과 같은 직류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 교류 형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류 형태에 붙어있는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반드시 이 우측에 수직 형태로 부착시켜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직 혹은 직각으로 붙여주셔야 됩니다. 수직보다는 직각으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직류 아크 용접기 특징 중에 아크가 대단히 안정된다 정도 밑줄, 그 다음에 고장이 많고 용접기가 비싸다도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류보다는 교류를 현장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류 아크 용접기의 허용 사용률,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 대입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전격 방지기의 부착 요령, 첫 번째 밑줄, 직각으로 부착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시등은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정도 밑줄 치고 넘어가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절연용 안전 장구입니다. 절연용 안전 장구는 대표적으로 절연용 방어구와 보호구를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절연용 보호구는 쉽게 생각하면 사람이 입는 것이고, 절연용 방어구는 전류 같은 것이 흐르는 기구 같은 곳에 착용하는 것이 방어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측의 그림을 참고해서 절연용 보호구에는 안전모, 안전작업복, 절연장갑, 절연화 등이 있다 정도 체크해주면 되고, 안전모는 우리가 1과목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절연용은 항상 2가 들어가는 것을 사용해줘야 되죠. 그래서 A, E 같은 안전모 등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절연용 보호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 이런 보호구들이 있다 정도 체크하고 암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A2종과 AB2종은 전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A는 무엇이었냐면 낙하 방지, 그 다음에 B는 추락 방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E는 감전 방지. 1과목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부분도 가볍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전, 작업 전 조치사항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법규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차단 절차는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가볍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우측에 있는 충전 전로 작업 시 조치사항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실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기를 대비하면서 같이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나머지 부분은 쉽게 암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로 된 부분은 잘 까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를 위주로 조금씩 암기해 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그대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충전 전로의 선간 전압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에서도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암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모두 암기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네 가지에 대한 표현은 무조건 암기해 주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표를 보면서 눈에 자주 익혀 주도록 합니다. 눈에 자주 익게 되면 답을 쉽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접촉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 대책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 전기기계 기구 등 충전부 방호에 대한 것은 법규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측에 있는 것은 공단에 있는 것을 참고한 것으로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왜냐하면 해당 부분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전의 위험이 더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을 만들어서 덮어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출입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해당 그림을 보면서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호 장치를 설치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암기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합니다.